안녕하세요. 저 현대고반 담당하는 김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현대고 축하드립니다. 지금 아마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오셨을 거예요. 현대고 되게 내신 어렵다. 국어 많이 어렵다.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오셨을 텐데 제가 이제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학생들 어머님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대고 가면 여자애들이 너무 잘한다더라. 그래서 우리 아이는 남학생이라서 등급을 깔아주는 것이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단언컨대 어머님들께 이거는 개인차다. 그러니까 여학생이라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남학생이라고 다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고 인원상 어머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비율 자체가 여학생이 많아요. 여학생이 지금 210명을 뽑았고 남자애들이 이제 140명 정도를 뽑았으니까 상대적으로 여자애들이 좀 많고 여자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긴 해요. 제가 지금 현대고를 쭉 맡으면서 봐온 결과 사실 여자애들 중에 잘하는 애들이 많은 것도 분명히 맞지만 남자애들이 그 안에서 분명히 잘하는 애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1등급의 남학생들이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좀 오래전에, 몇 년 전에 남학생반에 1등급이 막 전혀 없고 막 이랬던 적도 있기는 했어요. 자, 그러나 그거는 해마다 다른 거고 학생마다 다른 것이지 거기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잘 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다른 거고, 또 국어는 제가 봤을 때 여학생들이 좀 더 잘하는 경향이 있지만 또 다른 과목은 과목마다 이제 성향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남학생이라서 현대고가 괜찮을까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건 단언컨대 괜찮다. 우리 애만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학생들도 차이가 있고 남학생들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대부분의 자사고들이 다 그렇지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내신 1등급부터 3등급까지가 다 모의고사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힘들고 벅차고 그런 면이 있는 것이지 우리 아이가 남학생이라서 마이너스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거 하나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이제 수시와 정시를 벌써 고민하는 학생도 있고 벌써 고민하는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계셔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현대고를 쭉 계속 오랫동안 했지만 선생님 저는 정시 파이터요 라고 했던 애들이 계속 정시만 하느냐? 그렇지 않고 선생님 저 완전 수시 못 매려고요 이랬던 친구들이 정시를 전혀 준비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일단 내신이 급하죠. 그러니까 내신이 급하니까 내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수능을 아예 안 올 것이냐?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들도 있고 수시에서 떨어진다면 이런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정시를 할 수밖에 없고, 자, 그렇다고 해서 정시 파이터다라고 하면서 수시를 버리면 그건 저는 절대 아니라고 단언을 할 수 있는 게, 현대고 제가 어떻게 내신이 진행되는지를 제가 먼저 1, 2, 3학년 보여드리려고 지금 가지고 왔어요.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인데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애들이 지금 메인으로 보는 거예요. 현대고가 굉장히 영리한 게 내신을 따라가면 수능 준비가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1학년에 제가 국어라고 해놨는데 지금 문학문법, 문학 비문학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얘네가 1학년 동안 문학 작품을 굉장히 많이 다뤄요. 그러니까 중간고사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현대시만 16작품이 들어가고 2학기 중간고사에 고전시가가 막 거의 20작품 가까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문학이 엄청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문제 유형이 비단 현대고뿐만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자사고들이 다 그렇지만 완전 수능형 문제. 그러니까 이제 문학 개념을 보기 박스에 주고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시험 범위에도 외부 작품이 많은데 그 외부 작품을 또 새롭게 주고 네가 독해를 해서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한 이런 유형의 공부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과 내신이 절대 별개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현대고가 지금 이제 그 전까지는 언매가 2학년 1년 내내 선택 과목이었다가 지금 2년째 이제 우리 아이들 올라가면 3년째 언매가 1학기 전체 선택 과목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인 거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선택인 건 달라지지 않았는데
화작하고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2단위로 1년 내내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4단위로 한 학기에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2학기의 문법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2학년 1학기의 언매가 정말 아주 수능 1등급 받는 애들도 선생님 이게 뭐예요 할 정도로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유형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 학교 부교재가 있고 굉장히 심도 있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과 언어와 매체를 하고 나면 수능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러니까 2학년 1학기까지 문법이 끝나요. 지금 현대고 아이들 거의 대부분 지금 우리가 마지막이에요. 선택 과목. 선택 과목으로 국어를 보는 마지막인데 표점을 따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정말 늘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 아이들은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올해 끝내야 돼요. 갑자기 이과 애들이 사탐을 해야 되고 문과 애들이 과탐을 해야 되는 일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올해 끝낼 거예요. 그래서 한 현역에 무조건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표점을 잘 받으려면 거의 대부분 현대고 아이들이 연매를 선택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내신에서 여기까지 학교에서 몰입해서 니네 문법 끝내놓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문학과 비문학 독해만 열심히 충분히 수능 공부를 해도 문법은 이렇게 죽도록 공부를 하고 나면 문법에서 선생님 저 문법 어려워요 소리는 안 나와요. 내신이 훨씬 더 어려웠기 때문에 그걸 다 끝내고 났다? 그러면 수능 언매는 쉽게 풀 수 있다. 정말로. 쉽게 풀 수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언어와 매체하고 화법과 작문 제가 선택이라고 해놨는데 현대고 반이 12개예요. 그 중에서 한 2반에서 3반 정도는 화작이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 아이들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좀 반배정이 될 건데 이제 그 안에서 화작을 선택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 친구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난 언매에서 고통을 받고 싶지 않다. 나는 수능에서 언매를 안 볼 거다.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화작으로 가득 찬 내신 시험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일단 2학년 1학기에는 언매에 집중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심화국어는 절대평가 과목이라서 아이들이 크게 마음을 두지는 않는데 수능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아요. 저게 심화국어를 보통 어떤 교재를 쓰냐면 학교에서 기출의 미래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EBS 교재를 사용하거나 해서 이제 수능에 나올 만한 핵심적인 문학 작품들을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주시는데 절대평가라서 아이들이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핵심적인 작품을 공부하면서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는 선택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선택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안 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저는 언매 중심, 문학 중심 이렇게 수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3학년 때 3학년 2학기는 우리 모두 다 같이 수능 공부를 할 거예요. 3학년 1학기까지가 이제 좀 내신을 신경을 쓰게 되는데 3학년 커리큘럼도 보면 아시겠죠? 모든 아이들 수능 공부 이렇게 하거든요. 문학은 EBS 하는 거고 비문학은 기출평가원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학교에서 같이 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나는 수시다, 나는 정시다 이걸 나눌 필요가 절대 없다. 어차피 수능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들이 내신에 나오는 거고 내신 공부를 하면서 수능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데 수시냐 정시냐를 선택할 필요가 절대 없죠. 자, 물론 이렇게 내신 공부를 하면서 수능 공부를 좀 더 해야 돼요. 당연히 추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드리려고 제가 이제 1학년 합격한 어머님들께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당장 우리에게 중요한 건 1학년 내신이잖아요. 현대고 1학년 국어. 자, 현대고 1학년 국어는 어떻게 나오고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현대고 국어는 이제 중학교 국어랑은 굉장히 많이 다르죠. 다들 모든 학교가 그렇고 현대고는 조금 더 그래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조금 더 이제 현대고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과서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험 범위 그러니까 중간고사 하나에 교과서 작품 하나나 2개 정도 들어가요. 교과서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 교과서 말고 학교에서 쓰는 부교재가 있는데 부교재의 작품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냐면 이렇게 지금 1학기 중간고사 보면 교과서에서 시 2편 들어가고요. 부교재에서 시 13작품 들어갔고요. 그리고 시험지에서 처음 보는 외부 작품이 4작품이 나왔어요.
근데 문학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죠. 문법을 같이 보는데 음운 체계와 음운 변동 되게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것이지만 사실 중학교 난도라는 굉장히 다르게 뭐 예를 들면 뭐 독립이라는 게 리을 비음어가 일어나는데 이건 리을 비음어가 왜 일어날까? 왜 얘는 비음어가 아니고 리을 비음어가 일어날까? 니은하고 리을이 만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순서를 암기해서 규정과 매칭해야 되는 스타일의 좀 깊이 있는, 그리고 분명히 똑같은 거예요. 애들이 음절 끝소리 규칙을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평파열음화라는 말을 써요. 음절말 평파열음화. 애들이 뭔지 모른다고 자기가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조금씩 용어가 바뀌었을 뿐인데 애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조금씩 가르쳐주면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 그래서 완전 기본적인 것부터 수능 수준까지 풀 수 있어야 돼요. 얘네가 내신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수능 문제에서 한 두세 문제에서 물어볼 만한 포인트가 한 문제에 들어있어요. 근데 애들이 그러면 이제 보기가 너무 어렵고 응용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문제에 되게 막 현혹돼서 고민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서 얘는 접사 리가 붙었다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접사 이가 붙었어. 그거 하나 놓쳐서 틀리는 문제. 굉장히 어려운 말들 사이에 이런 기본 개념이 흔들려서 틀리는 문제를 다수 구성을 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어려운 응용까지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다 시간 안에 하려다 보니 시험 범위는 많고 응용과 암기를 다 해야 되고 새로운 작품 읽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습량 자체도 너무 많은데 시험 시간 안에 읽어야 되는 능력에다가 그걸 50분 안에 하려니 또 아이들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과제로 하는 모의고사랑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 이거 숙제예요. 그러면 어느 날은 50점 받았다가 어느 날은 90점 받았다가 아하하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신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긴장도가 많이 다르면서 시간이 남는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소수예요. 1, 2등급의 굉장히 소수의 아이들, 1등급인데도 시간이 부족한 아이들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제 문제 보여드리려고 집어 넣어놨어요. 왼쪽은 부교재에 들어있었던 마지막 기말고사에만 독서가 있었어요. 1학년에 독서 들어간 게 올해가 처음이었거든요. 올해가 처음이었고 이제 학교에서 부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도 1학년 2학기에 비문학 독서를 내신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내신에서 만나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거는 학교에서 배웠던 부교재 안에 들어있었던 거고 이건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독해되어 있는 상태에서 처음 보는 상황에 적용해서 계산을 좀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계산하다 보면 애들이 이 문제 하나에서 2분, 3분씩 먹어요. 그러면 학교 시험 문제가 30문제 정도 되는데 벌써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렸죠. 그럼 이제 애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문법 문제. 보시면 최소 대립상 의문체계 이런 부분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니고 물론 학교에서 배웠어요. 자, 최소 대립상 중요하다? 이런 얘기 다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의문의 동절성, 음절의 동질성 이런 거 다 저희도 수업했어요. 근데 이게 수능 문제 유형이에요. 수능 문제 유형이 나오면 그러니까 기출문제나 EBS 교재에 신기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 그럼 반드시 변형을 합니다. 학교가 굉장히 사랑해요. 이거 너무 예쁜 문제. 그럼 그 문제 살짝 변형해서 되게 많은 내용들을 확인해야 되는 유형의 문제들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문학이에요, 어머니. 그 문학 문제가 지금 이제 님의 침묵이랑 엮여져 있는 외부 작품이었는데 아마 이 시 모두들 처음 보실 거예요. 님의 침묵은 모두 아실 거고 이 시는 모두 처음 보시죠. 자,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읽고 내용 다 꼼꼼하게 확인하는 스타일의 문제를 풀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올해 선생님이 약간 친절하셨던 게 여기에 이 작품이 어떤 내용을 다루는 작품이다라고 설명을 내주셨어요. 이건 해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설명을 넣어주는 선생님도 있고 전혀 넣어주지 않는 선생님의 경우도 있는데 올해는 비교적 친절한 편이었다. 라고 보시면 근데 이런 거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어머니. 공부하는 거 아니죠. 이 작품 나올지 어떻게 알고 공부를 하겠어요? 이거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작품을 읽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현대시를 비문학처럼 여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화자는 이런 거야. 이 시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이거를 아이가 읽을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기간에도 제가 충분히 연습을 시키겠지만 내신 기간에는 아이들이 주어진 작품을 공부하고 암기하고 습득하기만으로도 좀 벅차요. 그래서 그 전에 작품을 어떻게 읽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기, 읽는 독해 연습 이런 걸 이제 좀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아까 여기서 보면 서답형이 4문제, 뭐 5문제 이러면 되게 조금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이 아니거든요. 선택형이 항상 70점이고 서답형이 30점이에요. 근데 30점짜리가 이만큼이 한 문제예요. 한 문제 안에 꼬리 문제, 꼬리 문제, 꼬리 문제 들어있죠. 저게 한 문제인 거예요. 그게 서답형 4문제가 결코 그냥 단답형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현대고는 서술형은 없어요. 서술하지 않아요. 언제나 굉장히 디테일한 조건을 주고 상황을 주고 딱 여기에 알맞는 답을 써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원하는 답이 있는데 조건에 알맞는 답을 못 찾았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에 맞는 답, 네가 쓰고 싶은 답 말고 네가 알고 있는 핵심 말고 이 문제가 원하는 답을 찾는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저는 그거 계속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 작품이 굉장히 많지만 주어진 작품은 다 알아야 돼요. 주어진 작품은 다 나오고요. 주어진 작품이었는데 못했다? 너는 그만큼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작품 완벽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새로운 상황을 줬다. 보기에 새로운 작품이 나오든 문학 개념이 나오든 막 공간이란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다. 이런 식의 박스를 주었을 때 이 작품에 쓰인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이제 비문학처럼 아이가 독해를 하는 독해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품 독해하는 요령을 문학 애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제가 처음 보는 작품 어떻게 분석해요? 평론가 아저씨들이 다 해놓은 거잖아요. 물론 평론가 아저씨들이 해놓은 거지만 내신 문제에서 수능 문제에 새로운 상황을 주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걸 문제로 내지 않겠죠. 확실한 걸 내겠죠. 그래서 너는 여기에서 근거를 찾는 거야. 화자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자, 예를 들면 눈무더기가 쏟아졌다 했을 때 이 눈무더기가 어떤 의미일까? 눈은 하얀색이니까 순수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나는 너무나 죄책감에 휩싸여 있었던 인물이 있었고 눈무더기가 쏟아지고 그 뒤에 갑자기 양심 고백을 해. 그럼 이 눈무더기는 어떤 역할을 한다? 나는 양심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양심이 쏟아진 걸 눈무더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나 이렇게 앞뒤를 보고 네가 근거를 찾아서 읽는 거야. 이런 연습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법은 정말 아까 계속 말씀드렸어요. 수능형 문제, 내신형 암기 이 두 가지 모두 반복시킬 거고 저는 그거를 뒤에서 테스트 문제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문제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어머님 등급 컷이 너무 높죠. 다들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들이 없어요. 보면 이번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없기도 했어요. 이때 좀 문제가 쉬워가지고 선생님이 외부 작품을 안 내셨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90점이 5등급이에요. 그래서 현대고 문제가 어려운 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어려워야 아이들이 공부가 되고 어려워야 등급을 내고 아이들이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등급이 없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선생님들 미워하시면 안 되고요. 현대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고생하고 고통 속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 아이들 되게 공부 열심히 시키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보면 급간이 되게 짧아요. 몇 점 사이에 1, 2, 3등급이 촤라락 모여있거든요. 그게 3등급까지 대부분 모의고사 1등급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쟁이 되게 치열한데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아야 한다. 근데 그러나 제가 약간의 희망을 드리자면 내신 3등급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대학을 절대 못 가지 않습니다. 수시 이번에 결과가 좀 좋아서 저희가 앞에 많이 붙여놨었는데 내신 1점대, 2점대, 3점대까지 다 좋은 학교 쓰고요. 아이들 모의고사 점수랑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게 대학 잘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세요.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신하고 수능하고 분리할 수 없으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그래서 문법은 1학년 때 거의 완성하고 2학년 1학기에 한 번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 기본적인 것부터 수능 수준까지 모든 문제를.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 과제로 테스트로 기본 문제부터 수능 기출까지 다 풀려요. 다 몇 번씩 풀고 가요. 학교 기출, 수능 기출, 기본 문제 다 몇 번씩 풀고 가요. 그래서 문법은 빨리 풀 수 있고 조건 맞추는 걸 제외하고 응용하는 걸 제외하고는 네가 바로바로 풀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될 때까지 암기를 시켜서 보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문학은 현대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읽는 연습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읽을 수 있고 내가 해석할 수 있고 앞뒤가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걸 계속 훈련시킬 거예요. 지금부터 내신 기간 때까지 계속. 그런데 독해법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다들 공부해보셔서 기억이 아련하게 나실 텐데 그 외계어로 작품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문법은 아닌데 애들이 이제 외계어라 그러거든요. 그 외계어로 되어 있는 외국말을 나는 문학작품 감수성으로 읽어줘야 된다. 그래서 고전 시간은 사실 좀 내신에 안 나오는 작품들도 좀 내신처럼 공부를 하죠. 이제 거의 필수 작품에 해당하는 가사나 시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삼위인곡, 송미인곡이 나왔는데 우리 아이만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반중 조홍감이 이런 거 나왔는데 그 유명한 시조 나왔는데 우리 아이가 몰라서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같이 낯선 작품이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좀 친절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건 공부해서 다 알 것 같은 작품이면 학교에서도 현대어 풀이를 해줄 리가 없겠죠. 외부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자,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번 겨울방학에 1, 2월 사이에 고전시가 싹 최소한 이만큼은 필수적인 거 알고 가자 하고 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이 근데 이제 조금 희망을 드리면 되게 슬퍼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희망을 드리면 애들 고전시가 곧 잘해요. 정말 잘해요. 금방금방 따라와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기억이 아련하게 남아 계시겠지만 이제 유명했던 작품들 몇 개 파고 나면 고전 시간은 좀 주제가 뻔하잖아요. 그리고 반복되는 어휘들이 있고 유형이 되게 딱 도식화되어 있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식화되어 있는 유형들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체득을 하고 나면 생각보다 현대시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고전시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내신에서도 수능에서도 많이 발목 잡히지 않을 수 있죠. 독해를 하러 나가려면 가장 기본기부터 잡아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 문법하고 고전시가는 기본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수능형 문제 실전 훈련은 저희가 이제 1, 2월 달에는 그래서 베이스에 해당하는 고전시가하고 현대문법 전범위를 한 바퀴 훑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고에서 1학기에 현대문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중세문법이 2학기에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에는 너네가 들어가는 음운, 맞춤법, 뭐 피동, 사동 이런 거 한 바퀴 현대문법은 다 한 번 돌고 간다. 그래야 내신할 때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간 수능 기출을 풀더라도 개념은 이거 확인하면서 테스트로 계속 확인하면서 심도 있는 문제를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지금 1, 2월 달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문학 독해 수능형 문제 계속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가 못하잖아요, 아직.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는 작품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문학은 고전 시간은 작품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가 작품을 읽는 거 요령은 어떻게 하느냐? 저희 모의고사 수업해요. 저희 이제 방학 동안 1, 2월 달에 주말 수업하고 평일 수업 이렇게 두 개로 나눴는데 주말 수업에 문학하고 비문학을 들어갈 거고요. 이제 평일 수업에 문법하고 모의고사 들어갈 건데 그 모의고사 1시간 동안 이렇게 읽는 거야. 문제 여기 있었으니까 요렇게 찾는 거야.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이거야. 그리고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못하는 게 선택지가 요구하는 말이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아서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설법 이렇게 써있지 않잖아요. 쭉 풀어놓으니까 뭐 특정한 인물에게 중심이 되어서 인물이 다른 인물의 심리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럼 이 말 하나하나들을 애들이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요구하는 것들 읽는 거 그리고 보기 읽는 거. 자, 이 보기는 문학에서 주로 어떤 걸 물어보는 거야? 이런 것들 익숙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 수업 시간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고전 시간은 공부하는 거고 문학은 이렇게 읽는 거야. 자, 현대시 앞뒤를 보고 자, 일단 현대시에서 메인은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이다 또는 소재가 어떤 특징을 가졌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 고전 시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제가 읽는 방법 해줄 거고요. 자, 문법은 이렇게 기본부터 수능 문제까지 싹 다 해야 되고 비문학은 수업 시간에는 수능 기출 해줄 거예요. 우리 아이들 쉬운 건 잘해요. 쉬운 걸 수업 시간에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지문을 통해서 구성이 이렇게 생겼고 문제에는 여기 있고 이걸 확인하는 거야를 제가 수업 시간에 보여줄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아이가 할 수 있는 난이도의 과제를 줄 거예요. 1학년 거나 2학년 걸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가 할 수 있는 비문학 과제를 주면 이건 내가 하면서 다 맞추고 또는 한두 개 틀리면서 오답 체크하면서 아 요렇게 했더니 되는구나 를 연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같이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신 수업은 문학은 저도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요. 일단 하나는 본문 그냥 텅 비어있는 본문 주고 읽어보게 시키고 제가 분석을 싹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 제가 완벽에 가까운 필기본을 아이한테 줍니다. 복습하라고.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완벽에 가까운 필기본 보고 그리고 학교 수업을 또 듣죠. 최소한 수업에서만 3번을 반복을 하게 되는 구조. 그리고 문법도 이건 계속 말씀드렸어요. 개념부터 학교 기출 물론 수능 기출까지 싹 다 반복 시킬 거고요. 근데 수업 시간에 제가 아무리 수업을 해도 우리 아이가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테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테스트를 매주 테스트 보강을 합니다. 3월 달부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저희가 모의고사 수업하면서 1, 2월 달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제 3월 달부터는 매주 테스트 보강을 할 거예요. 제가 3주차부터. 1주차, 2주차에 하면 아이들이 얼굴이 흑빛이 돼요. 일단 1, 2주차에는 수업을 먼저 하고 애들아 이제 공부한 게 좀 쌓였지? 테스트를 해야 하지 않겠니? 하면서 제가 테스트 보강을 할 건데 제가 이제 2시간을 잡아놔요. 테스트 보강을. 2시간을 잡아놓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아주 잘하는 학생들이 1시간이면 끝나요. 그리고 보통의 아이들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그리고 공부를 정말 안 해왔다. 넌 왜 이렇게까지 공부를 안 해왔니? 이런 친구들은 2시간 꽉 채워서 걸리거나 2시간 안에도 못 끝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개인차가 나냐면 제가 시험지를 3장 준비할 거예요. 언제나 3장 준비할 거고 제가 채점합니다. 1차는 OX 또는 빈칸 개념 제대로 외웠는지 그리고 애들이 객관식에서 자꾸 필터링을 해요. 분명히 여기 틀린 말이 있는데 틀린 말을 못 보고 맞는 말로 읽어버려. 그러면 애들이 객관식 문제를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낚시질하는 OX 문제를 무수히 많이 만들어서 분명히 똑같은 말인데 제가 볼 때는 7번은 맞았는데 13번은 틀려요. 야 이거 똑같은 거잖아. 그래요? 약간 워딩을 바꿨을 뿐인데 애들이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테스트지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차가 저는 사실 가장 쉬운 테스트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어려워하는 게 1차예요. 그래서 1차가 통과가 돼야 돼요. 다 알 때까지. 제가 채점해주고 고쳐오라 그러고 다시 설명해주고 그래서 다 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2차 시험지를 주고 2차는 보통 제가 문법에서는 예문 적용, 문학에서는 문학 개념 또는 다른 작품이랑 비교하는 훈련을 시키고요. 이제 이게 통과가 됐다. 3차에서 비로소 아이들이 흔히 알고 있는 시험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학교 기출부터 시작해서 수능 기출 풀리고 학교 기출, 수능 기출 다 풀고 나면 제가 학교 스타일에 맞춰서 문제 만들어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 연습을 하다 보면 애들이 싫어도 반복 학습을 하게 되고 1차, 다른 친구들 다 가는데 나만 못해. 그럼 애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좀 일찍 와서 선생님 좀 공부하고 시험 보면 안 돼요? 이런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점수가 나온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최종 리허설을 볼 건데 보통 시험이 주말이 껴있으면 제가 주말에 보고요. 시험이 첫날이다, 둘째 날이다. 그럼 제가 그 전주 테스트 보강 시간에 보통 이제 시험을 볼 건데 학교 시험이랑 똑같이 문항수 요때쯤 되면 학교 시험이 몇 문제 나올 건지 확정이 되거든요. 객관식 몇 문제, 서사평 몇 문제. 그래서 그거 맞춰서 시험 범위 맞춰서 선생님들이 강조했던 거 딱 뻔히 나올 것 같은 것들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뻔히 나올 거 의도적으로 피해서 얘네 선생님들은 모두가 열심히 공부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덜 중요한 부분에서 문제를 많이 출제하시기도 해요. 많이 응용을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핵심적인 건 굉장히 어렵게 덜 핵심적인 부분들도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문제를 볼 거고요. 그래서 리허설 제가 하나 정도는 학원에서 보고 하나 정도는 아이들한테 선사할 거예요. 선물? 니네가 한번 마지막 공부 다 끝내고 나서 풀어봐. 그럼 이제 아이들이 리허설을 보고 나면 뜨거. 여기를 덜 했네? 이거 연습 덜 됐네? 하면서 이제 직보에서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약간 제 자랑 같아서 이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완벽한 필기본을 준다. 저는 원래 처음에는 이거 필기 전혀 없는 버전으로 수업을 하고요. 이건 아이들 자습용으로 주는 거예요. 제가 수업했던 것과 학교에서 수업했던 것과 모든 걸 다 담아서 핵심화 들어갈 수 있는 이거는 꼭 외워야지. 이것도 안 외웠는데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안 외우면 제가 1, 2차 테스트 볼 때 화를 내요. 너 이거 안 했지? 책 다시 펴. 찾아봐.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약간 용어가 다른 게 있다면 그 용어를 머릿속에 숙지시켜주기 위해서 좀 더 설명을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전형적으로 서술형에서 빈칸 뚫어놓고 순서 틀리면 틀리게 하는 스타일의 문제.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가끔 선생님마다 좀 가르치시는 버전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 버전에서는 이걸 강조했고 저 버전에서는 저걸 강조한 거야. 그럼 선생님 저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자, 그럼 문제를 잘 봐야지. 문제에서 요거를 포인트 잡았다. 그럼 요게 답이야. 요거를 포인트 잡았다. 요게 답이야. 자, 그런데 도저히 모르겠으면 양쪽 다 동의할 수 있는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어. 이런 것들을 숙지를 시켜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아이들한테 좀 필기를 거의 병적으로 수집을 하는 편이고 이제 선생님마다 다른 게 있으면 그걸 다 비교를 해서 제가 분석을 해서 이제 자료에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3학년 비문학 수업할 때 했던 자료인데 이제 비문학이 애들이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살짝 말 바꾸면 모르고 수능 기출은 맞았는데 내신 문제는 또 못 풀어요. 왜냐하면 내신이거든요. 수능 기출은 애들이 그 자리에서 처음 읽었다고 가정하고 나오는 문제고 내신은 이 지문을 너 엄청 열심히 팠지? 너 이거 다 알고 있지? 그럼 여기까지 응용해볼까? 현대고 선생님들 정말 부지런하세요. BIS 비율 규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나오는 BIS 비율, 바젤 협약 이런 거 다 공부하셔가지고 지급준비율 본문에 없는데 보기박스에 지급준비율 넣어서 계산하는 문제 내세요. 아주 열심히시고 아주 똑똑하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더 똑똑해져야 된다.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문 독해해주고 네가 이해가 안 된 게 있다면 이렇게 생긴 거야 라는 걸 이제 제가 보면서 이해를 시켜줄 거예요. 이해를 하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궁금하셨던 테스트 보강 1차는 제가 이렇게 내고요. OX하고 빈칸 되게 많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문제로 제가 한 작품에서 보통 20문제에서 30문제 정도가 1차예요. 1차는 문항수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2차가 이렇게 보기에서 새로운 작품과 새로운 상황을 주고 자, 네가 배웠던 작품이랑 비교해 볼래? OX 또는 빈칸 포인트 비슷한 거 찾아볼래? 그 비슷한 것만 찾는 게 아니라 디테일의 차이점 여기 나와 있는 용어를 활용해서 그 말을 하는 것까지 알아듣는 거 애들이 처음엔 되게 힘들어하다가 생각보다 잘해요. 2차 정말 잘 따라옵니다. 1차를 못하지 2차는 생각보다 잘 따라와요. 우리 아이들 생각보다 어머님,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똑똑하다. 우리 아이는 똑똑하다. 정말이요? 정말이요. 이거 이제 문법 암기하는 거. 또 문법도 제가 예문 적용하는 거 이렇게 규정 주고 너 제대로 외웠니? 이 예문도 해봤니? 교과서에 있었던 예문, 수특에 있었던 예문, 부교재에 있었던 예문, 그리고 아예 새로운 예문까지 다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이게 3차 문제예요. 이것은
똑같은 수능 기출이고 현대고 기출이에요. 정말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애들한테 이렇게 연습을 시킵니다. 너네 기출 왜 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너네 기출을 해야 너네 학교 기출보다 더 중요한 게 최신 기출이야. 최신 학평, 최신 내신 기출 공부하면 그 유형으로 문제 나온다. 있는 걸 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끔 임용고시 문제도 응용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 내신 적중했던 사례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풀렸던 테스트 문제, 수업 자료 이런 것들 이렇게 적중했던 사례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시험이 끝났다. 시험이 끝나면 어머님들은 이걸 이제 시험 당일날 또는 늦어도 다음날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험이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려웠고 이 문제는 쉬웠고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문제 난이도가 어땠고 어떤 부분이 이런 내용들까지 저희가 다 담아서 보내드릴 거니까 어머님들은 요걸 시험 당일날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신 경향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현대고반 강의 시간표 저희가 1, 2월 달에는요. 1, 2월 달에는 여기 있는 수업을 제가 다 들어가지는 않고 이제 저 여러 선생님들하고 나눠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3월 달부터는 모든 수업 시간과 테스트 보강 시간에 아이들이 저만 만나요. 3월 달부터는 이제 저만 만나고 졸업할 때까지 저만 만날 건데 저희가 이제 방학 때 수능 정규 수업 시간에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랑 같이 아이들이 이제 저만 보면 저에게 최적화돼서 내가 굳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뇌가 굳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는 건데 이 시간 저희가 이제 4개 중에 반 3개를 먼저 개강을 했어요. 그래서 반 3개를 먼저 개강했고 요거는 심화반이고 나머지는 현대고 아이들 다 잘합니다. 심화반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 아이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 요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심화반 여기 꽉 차면 요거까지 개강을 할 거고요. 그래서 평일반은 아까 말씀드렸던 문법하고 모의고사 이거 시간표 이따가 다 드릴 거고 거기 아마 있을 거예요. 받으신 자료에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진행을 할 거고 네.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주말부터 현대고반 개강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수업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일반 예비고반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예비고 수업을 이번 주에 들으셨다가 다음 주에 현대고반으로 이동을 하셔도 같은 교재로 진행을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미 재원하고 계신 분들도 저희 시간 진도 동일하거든요. 진도 동일하다가 제가 이제 현대고반으로 가면 약간 현대고 강조점 맞춰서 프린트가 나간다거나 이제 과제를 조금 바꿔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 거긴 한데 지금 아직까지는 진도 동일하니까 그 부분 걱정하지 않으시고 이때부터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요렇게까지